아니 대여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할 거 말해야겠다. 사지 말라고 할 거예요. 게임용이라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모니터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하 반갑습니다.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입니다. 저는 다행히도 이번에 이렇게 플스5 예고에 성공을 해서 플스와 함께 보낼 계획입니다. 근데 혼자서요. 근데 플스를 이렇게 구한 것까지는 좋았거든요. 근데 구해놓고 나니까 이 플스랑 조합해서 쓸만한 좀 마땅한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진짜 이런 게 항상 문제예요. 뭔가를 하나 샀다 싶으면은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 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현재 있는 상태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플스 같은 경우에는 4K 120Hz까지 지원하는 차세대 콘솔입니다. 물론 뭐 모든 게임을 다 120Hz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 4K 120Hz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근데 문제가 보통 이 플스5를 TV랑 연결을 해서 많이 플레이를 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TV들 같은 경우에는 주사율이 아무리 높아봤자 한 60Hz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4K 120Hz를 지원하는 TV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게 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아무리 저렴한 거라 하더라도 100만 원은 기본으로 넘어가니까요. 물론 최근에는 좀 저렴한 브랜드의 4K 120Hz TV도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TV를 구했다 하더라도 저처럼 방이 좁거나 아니면은 좀 TV를 설치하기에 많이 좀 힘든 환경에 계신 분들은 좀 쉽사리 들여놓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TV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에 비해서 이동이라든가 설치가 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공간상의 제약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래서 1인 가구, 고시원, 기숙사 이런 데 살고 계시면서 플스를 같이 사용하실 분들은 TV보다는 좀 모니터가 좋은 선택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에이서에서 플스5와 쓰기에 아주 찰떡인 모니터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에이서 니트로 XV282KKV입니다. 어우, 이름 진짜 어렵네요. 어떤 모니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4K 144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굉장히 높은 스펙의 모니터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89만 9천 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 만만히 볼 가격대는 아니죠. 근데 이 스펙을 보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 납득이 갈 만한 가격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8인치에 16대 9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해상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4K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생명력 같은 경우에는 DCI-P3 90%의 꽤 괜찮은 색역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 영역만큼이나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색 정확도인데요.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세일즈 포인트가 매우 높은 색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델타 E 값이 평균 1 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정도의 정확도라고 하면은 좀 작업용으로 쓰기에도 꽤 무리가 없는 그런 정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좀 제대로 된 측정 장비가 없어서 이 모니터의 색 정확도가 어떻게 된다라고 좀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색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말하기로는 델타 E 값이 평균 1 이하로 매우 높은 편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매했을 때 따로 이렇게 그 공장에서 인증받은 그런 델타 E 값의 평균도 따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HDR400을 지원하기 때문에 꽤나 쨍한 화면으로 뭐 영상 감상이라든가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특히 게임에 있어서 HDR400을 적용하고 안 하고는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말씀드리면 게이밍스럽다 싶은 그런 디자인은 아닙니다. 좀 제가 예전에 썼던 XB273U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레데터 라인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게이밍이다 라고 진짜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렇게 막 게이밍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프레데터 라인업이 아니라 그 하위인 니트로 라인업이라 가지고 좀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게이밍스러운 디자인 난 좀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디자인도 꽤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꽤 무난무난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모니터의 단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HDMI 단자 2개를 지원하는데 이 2개 모두 2.1 버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DP 포트가 하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DP 1.4 버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USB-C 단자가 하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USB-C 단자가 이 모니터의 높은 가격을 납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USB-C 단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 노트북에 물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화면을 출력해줄 뿐만 아니라 최대 65W의 파워 딜리버리, 그러니까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뭐 충전선하고 뭐 HDMI 케이블 이런 거 연결할 필요 없이 이 USB-C 케이블 하나만 있으면은
이렇게 충전이랑 모니터를 동시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D 충전이 되는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모니터와 조합을 해서 정말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스위프트 X처럼 외장 그래픽이 있는 노트북이랑 물려가지고 게임을 하는 용도로 쓰실 경우에는 다소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게 되면은 배터리를 못해도 65W 이상은 기본으로 쓰기 때문에 쓰다 보면 배터리가 좀 소모가 될 수 있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전력 CPU를 사용하는 노트북들과 물려서 함께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배터리 충전 문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USB 3.0 단자를 무려 4개나 지원하기 때문에 이 모니터를 약간 좀 일종의 간이 허브로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사율 사이즈 같은 경우는 100/100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가 28인치라서 27인치까지 올릴 수 있는 모니터암에 장착이 가능할까 해서 제가 마침 그 모니터암으로 확인을 해보니까요, 장착이 가능은 하더라고요. 근데 좀 장력은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긴 해줘야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27인치 모니터들보다는 조금 무거운 편이고, 게다가 어쨌든 좀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모니터다 보니까 좀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모니터암에 물려서 사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니터가 내 모니터암에 감당이 가능한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암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스탠드를 통해서 피봇, 틸트, 그리고 뭐 스위브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모니터암을 무조건 쓸 필요가 없기는 했습니다. 자, 스펙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겠죠. 이 경험을 통해서 결국 제품을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일단 제가 이 제품 대여를 받고 리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좀 솔직히 말씀드릴 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게이밍을 위한 4K 144Hz 모니터를 찾으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니터를 살 필요가 별로 없어요. 게임만 하실 거면 다른 좋은 제품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못 살 물건이란 뜻은 아니에요. 근데 경쟁사 물건을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얘를?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일단 얘랑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모니터 중에 삼성 오디세이 G7이 있어요. 걔도 똑같이 4K에 144Hz 그리고 IPS 패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깜빡했는데 이 모니터는 참고로 패널이 IPS입니다. 아무튼 그 오디세이 G7도 IPS 패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가격인데 에이서를 사야 될까 삼성을 사야 될까라는 걸 고민을 해본다면 솔직히 저는 에이서를 무조건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주저가 됩니다. 아니 대여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할 거 말아야겠다. 사지 말라고 할 거예요. 게임용이라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모니터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화면을 돌려놨는데 노트북의 모니터 출력 그리고 노트북의 충전 이거를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작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쓰기에 정말 좋아요. 특히 맥북 같은 경우에는 USB-C 단자가 주력이잖아요. 밖에서는 이렇게 맥북으로만 작업을 하다가 집에 와서 모니터를 물려서 작업을 해야 될 때 이렇게 간편하게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쓰기에 정말 좋고요. 그리고 게임을 하거나 고사양 그래픽 작업을 할 게 아니라면은 65W 정도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작업용 모니터로 쓰기에도 꽤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SB 3.0 포트도 총 4개를 지원하고 있고 그 중에 2개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외부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외장하드라든가 USB 메모리 같은 거 꽂아서 사용하기도 꽤 편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XP273U를 사용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외부에 돌출된 USB 3.0 포트가 2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모니터하고 맥북하고 연결을 해서 약간 좀 간이 허브로 썼었는데 꽤 나름 유용하게 쓸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다라고 보기가 애매한 게 맥이랑 연결했을 때 이게 조금 색상이 살짝 좀 뿌옇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걸 HDR400을 켠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니까 그제서야 좀 색상이 볼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맥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맥 자체의 디스플레이가 워낙 좋다 보니까 맥북으로 색상 정확도를 체크하실 수는 있을 텐데 아무튼 좀 맥이랑 같이 조합을 했을 때 좀 색 재현율이 좀 약간 이상했다라고 일단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모니터 자체 스펙이 델타 E 값이 평균 1 이하로 꽤 높은 편이니까 뭐 가능하시다면은 따로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구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색상 관련해서 작업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이 정도 스펙이면 나쁘지 않은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 세대 게임기 그러니까 플스5라든가 엑시엑 같은 그런 게임기랑 물렸을 때 게임을 돌리면은 HDR400을 지원하다 보니까
진짜 선명한 색감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4K 120Hz가 지원되는 타이틀을 플레이하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드럽게 게임을 즐기실 수도 있고요. 무조건 게임을 하실 분들한테는 이걸 사세요 라고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작업만 하실 분들도 이것보다 저렴한 대안들이 꽤 많기 때문에 무조건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소에 작업을 이런 노트북으로 하고 그리고 플스나 엑스박스 같은 콘솔들로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이런 모니터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에이서로부터 대여를 받은 에이서 니트로 XV282K KV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USB PD 충전을 지원을 하는 거의 몇 안 되는 모니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모니터를 한번 좀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모니터 분명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한 70만 원대, 운이 좋으면 한 60만 원대 정도에 할인을 할 것 같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한번 구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이었습니다. 그럼 전자제품 모두 잘 쓰세요. 기뻐!